중국인이 출세하려면 반드시 공산당에 가입해야 한다. 공산당원은 8,800만 명, 그중에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중앙위원이 205명이다. 중앙위원 중 25명의 정치국원을 뽑는데 그중 7명이 상무위원이 된다. 그 7명 중에 1명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 야심만만한 한 남자가 있다. 뛰어난 재능과 외모를 가진 보시라이는 중국의 케네디라 불렸다. 2007년 시진핑이 상무위원이 되면서 보시라이는 좌천되어 인구 3천만 명이 사는 충칭시 서기로 간다. 상무위원에 좌절되었지만 충칭시를 무대로 새로운 계획을 진행한다. 사회주의를 부흥시키고 흑사회와 함께 부정부패를 치겠다고 공언하며 범죄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인다. 라이브 방송으로 사법국장을 구속시키고 그의 집을 수색하여 막대한 돈을 찾아내고 시내 한복판에서 공개 재판을 열어 사형 판결을 내린다. 보시라이의 적극적인 부패 수사는 충칭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고 나아가 중국에서 스타 정치인이 된다. 보시라이의 수사를 누군가는 전형적인 연극성 수사라고 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다. 이 쇼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보시라이의 최측근 왕리준 공안국장이다. 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왕리준 망명 사건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 대사관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충칭시의 포청천이라 불리던 왕리준은 보시라이와 부인에 관련된 비밀을 중앙정부에 발설한다. 그 이유는 보시라이의 부인 국하라이는 사업 문제로 갈등하던 일 해이우들을 독살한다. 왕리준이 국하라이의 살인 행각을 보고하자 보시라이는 돌연 그의 뺨을 때리고 얼마 후 공안국장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그의 측근들을 몰래 수사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리준은 감시를 피해 미 영사관으로 망명하지만 거부당한다. 보시라이는 공안 차량 70대를 보내 미 영사관을 포위한다. 미국은 경노했고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자 중앙당에서 급히 공안 병력을 출동시켜 왕리준을 베이징으로 압송한다. 보시라이 실각의 가장 결정적인 제보는 홍선전화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홍선전화란 300여 명의 고위 간부들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핫라인이다. 보안을 목적으로 도청이 차단된 전화를 보시라이의 지시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후진타오는 도청의 목적을 쿠데타로 보았고 보시라이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짱쩌민이 있었다. 미국 정보국에서는 짱쩌민이 주도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다음 시진핑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지도자로 보시라이를 올린다는 첩보가 있었다. 제17차 인민회의에서 후진타오는 이례적인 연설을 한다. 왕리준은 국가 반역자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저우융캉이었다.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석이었던 그는 보시라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친 친짱쩌민 파였다. 저우융캉은 보시라이를 구하기 위해 스더그룹 회장 쉬밍을 연행하여 중나나이의 안가에 숨겨둔다. 보시라이의 돈줄인 쉬밍마저 후진타오에게 넘겨지면 큰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또한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상무위원인 헛거창에게 보시라이 사건을 맡긴다. 헛거창은 쉬밍이 저우융캉의 공안부가 숨겨둔 중나나의 안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팀을 동원해서 주변을 압박한다. 쉬밍을 뺏기는 순간 상하이파와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저우융캉은 무장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제압한다. 중나나이가 무장병력에 포위되자 후진타오는 친위부대를 출동시킨다. 친위부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의 짱쩌민은 군부대를 장악하기 위해 각 부대에 자기 사람을 보낸다. 후진타오는 이 정보를 알아차리고 각 부대에 문자를 보내서 재빨리 충성서약을 받아내고 짱쩌민은 군부대 동원에 밀리자 세력 부족을 인정하고 대화를 요청한다. 짱쩌민은 보시라이와 그 부인의 체포에 동의하였고 후진타오는 한 발 더 나가 보시라이가 일부 상무위원과 결탁하여 시진핑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짱쩌민은 다음 당대회에서 공청단 쪽 사람들에게 양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권좌를 보호하기 위해 보시라이를 완전히 낙마시키고 그 조건으로 정치국원과 상무위원 자리에 자신들의 측근들을 기용하는데 합의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말 쿠데타가 쉽게 일어나는 걸까? 특정 파벌이 실제 권력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걸까? 후진타오는 재임 중 3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시진핑은 재임 중 6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암살 사건 중 하나인 2006년 황해 암살 시도가 있다. 후진타오가 최신 미사일 구축함을 시찰할 때 갑자기 2척의 군함이 접근하더니 사격을 시작했다.
해군 병사 5명이 죽고 후진타오를 태운 구축함은 전속력으로 도망갔다. 그 후 후진타오는 곧바로 베이징으로 가지 않고 원난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가 일주일 후에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후에 체포된 함정 책임자의 입에서 짱점인 신복인 해군사령원의 지시라고 했지만 주동자를 처벌하지는 못했다. 후진타오는 군사위 주석을 받았지만 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2007년이었다. 군 내부는 짱점인 계열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했다가는 언제든 정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주도권을 잡은 후진타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링지어의 페라리 사건이다.